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혜빈입니다. 앞으로 다산북스에서 나오는 새로운 책들 재미있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책 전달해 드릴까요? 자, 첫 번째 책은 장래 희망은 이기적인 년이라는 책인데요. 제목이 조금 세죠? 근데 이 센 만큼 아주 매력적인 책입니다. 이 책이 미국에서 2천만 명이나 보는 유명한 팟캐스트인 My Favorite Murder를 진행하는 헬런 킬거리프와 조지아 허드스타크가 자신들의 경험을 진지하게 담은 책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두 사람은 2019년 포브스가 선정한 전 세계에서 가장 수익을 두 번째로 많이 버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그들이 번 수익만 177억 원인데요. 177억 원이면 치킨이 몇 마리예요? 너무 부럽지 않아요? 저도 정말 부러운데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남부러울 거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그런 인생들을 왜 우리가 알아야 돼? 근데 이 책이 그런 성공담만 담은 스토리는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면 여기에는 인생에 쓰듯 쓴 실패담이 가득한 책이거든요. 여기 이 책 표지에 보시면 인생 좀 조져본 언니들의 유쾌한 스토리라고 보이세요? 인생 좀 조져본 언니들, 인생 좀 망쳐본 언니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언니들은 불우한 가정사, 우울증, 섭식장애, 알코올 중독도 모자라서 사이비 종교에 빠지고 성추행을 당하기도 하고 도벽까지도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다사다난했던 언니들이 삶을 패대기치지 않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삶을 헤쳐나갔다는 점, 그것도 유머와 자신들의 재미있는 재치도 잊지 않고요. 이 책을 통해서 언니들이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바로 훌륭한 사람이 안 돼도 된다. 그냥 나대로 나답게 살자. 그렇게 사는 법을 우리는 신나게 같이 이야기해보자. 그렇게 언니들은 자신들의 흑역사를 이 책에 녹여놨습니다.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나답게 살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 그리고 영감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책, 장래 희망은 이기적인 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책인데요. 고양이는 내게 행복하라고 말했다라는 책입니다.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진짜 좋아하는데 이 책이 그래서 그런지 힐링 소설로 유명합니다. 우선 이 책은 어떤 내용인지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일 모레 마흔인 11년차 광고 디자이너, 잘생긴 스페인 남자와 10년대 동거 중인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라가 일을 정말 잘하는데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갑자기 어지럽더니 휙 하고 쓰러집니다. 그 사라가 병원에 가봤더니 병명은 글쎄 번아웃과 공황장애. 우리 현대인들이 많이 걸리는 질병이죠. 그래서 공감대를 많이 형성하실 것 같은데 사라는 생각을 하죠. 나는 이때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몸은 엉망진창이고 애인은 바람을 피고 그리고 집에서는 파산이 났다고 연락이 오고 제가 사라 입장이면 너무 절망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라한테 고양이 한 마리가 짜잔 하고 등장합니다. 근데 이 고양이가 그냥 고양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말을 하는 고양이입니다. 그리고 그냥 말을 하냐? 아니요. 잔소리를 해대는 고양이입니다. 처음에는 듣기 조금 귀찮았는데 이 말을 듣다 보니까 내 인생에 도움이 되고 내 몸도 가벼워지고 삶에 여유가 생겨서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그런 의미 있는 잔소리만 해대는 고양이가 나에게 나타난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사라가 가장 힘든 순간 고양이가 사라의 옆에 다가와서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며 괜찮다라고 말해주며 진정한 내 편이 되어줍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삶의 소중한 걸 모두 잃어버린 순간 오히려 행복을 찾게 된 사라. 그리고 그 옆에 말하는 고양이와 함께 힐링타임 보내보지 않으실래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린 신간, 고양이는 내게 행복하라고 말했다 였습니다. 네, 세 번째 신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간은 이토록 공부가 재밌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반응 알아요. 저랑 똑같았을 것 같은데 아니 공부가 재밌어진다고? 장난해? 이러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는데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어봤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더라고요. 공부가 재밌어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경향신문에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이 책을 읽고 공부가 하고 싶어졌어요? 물어봤더니 네! 하고 싶어졌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 친구들이 99%나 됐다고 합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럼 이 책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제가 간략하게 알려드리면 저자분께서 전라남도 깡촌마을에서 태어나셨는데 처음에는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가 없으셨어요. 근데 공부를 하겠다 마음을 다잡으시고 하셨더니 트리플 3관왕을 성공하십니다. 서울대 법대, 연세대 경영대, 동신대 한의대 이렇게 3개를 붙으시면서 트리플 3관왕에 성공하십니다. 근데 이 책이 공부를 하는 법을 알려주는 보통 책들과는 달라요. 이 과목은 이렇게 공부하세요, 저 과목은 저렇게 공부하세요 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하든 간에 이 마음가짐이 중요하잖아요. 이 책은 공부를 하는 마음가짐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여기 보시면 민사고 학생들이 성경처럼 들고 다닌다 라고 써져 있는데요. 너무 신기해서 제가 초록색 검색창에 쳐봤어요. 민사고 성경책. 그랬더니 이 책이 나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책을 어떻게 여러 번 읽는지, 여러 번 읽으면 뭐가 좋은지도 세세하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만큼 보증된 책입니다. 이 책이 사실 2015년도에 출간됐었거든요. 근데 그때 10만 부가 팔리고 또 다시 2020년도 7월에 재출간됐습니다. 근데 재출간되자마자 역주행해서 온라인 서점 종합 베스트셀러에 탁 등극해버린 거죠. 인기가 엄청납니다, 지금. 그게 제가 이 책을 읽어봤다고 했잖아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좋은 문장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나 마지막에 부모님 얘기에서는 눈물이 뚝 한 방울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공부하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 혹은 공부는 하고 싶은데 마음이 잘 안 선다 하시는 친구들에게 완전 강추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세 번째 선물 바로 이토록 공부가 재밌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다산북스의 중증 외상센터 골든아워라는 새로운 책이 도착했는데요. 이 책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국종 교수님을 모티브로 삼은 책입니다. 그러니만큼 이 중증 외상센터는 생사기로에 서 있는 환자분들이 많잖아요. 그 아슬아슬한 현장을 스토리로 담아 엮어낸 소설책입니다. 이 책은 의학 정보를 소개하는 닥터 프렌즈라는 채널의 진행자인 이낙준 의사님께서 처음으로 쓰신 장편 소설책인데요. 한산이가라는 필명으로 활동하시는 웹소설 작가이시기도 하고 거기다가 의사이시기도 하면서 이제는 65만 유튜버까지 하시는 이 만능 엔터테이너이신 이낙준 선생님께서 과연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한번 제가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한국대학교 병원의 골칫덩이 중증외상센터에 사명감 있는 또라이 백강혁이 교수로 부임하면서 내용은 시작됩니다. 커다란 덩치에 흉악한 문신까지 새긴 이 남자는 환상에 가까운 수술 실력을 가진 천재 외과 의사인데요. 압도적인 수술 실력으로 학문외과 펠로우 양재원을 단숨에 사로잡고 숨은 인재들을 하나둘씩 중증외상센터로 끌어들여 응급의료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스토리가 담겼다고 합니다. 뒷내용이 궁금하시죠? 근데 그건 읽어보셔야죠. 간략하게 이렇게 들어보셨지만 완전 대박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근데 이건 저만 느낀 게 아니라 실제로 다양한 에세이를 펼쳐내고 계시는 글 쓰는 의사로 유명하신 응급의학과 전문의 남궁인 선생님도 추천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마치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는 기분이었다.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이 중증 외상센터에 쏟아지고 생사기로가 걸린 순간마다 허파 깊은 곳에서 탄성이 나왔다. 굳은 신념과 압도적인 실력을 갖춘 의사 백강혁. 그는 실존 인물일 수는 없겠지만 나는 흡사 그가 내 동료인 것처럼, 아니 그가 나타나 내 환자 또한 살려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읽었다 라고 완전 극찬해 주셨는데요.
이 책 한 권으로 앞으로 출판계에 큰 이변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네 번째 책, 중증외상센터였습니다. 벌써 마지막 신간이에요. 너무 아쉽죠? 이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더 힘차게 마지막 책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구두구두구. 과연 어떤 책일지 바로 아비투스인데요. 아비투스라는 책은 독일에서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에 오를 정도로 굉장히 큰 인기를 모았던 책입니다. 근데 이 아비투스라는 말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 정의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저명한 철학자인 부르디에가 처음 제안한 개념인데요.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제2의 본성, 다시 말해서 타인과 나를 구별짓는 취향과 습관, 그리고 아우라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제 좀 아시겠죠? 이 책의 저자인 도리스 메리틴이 아비투스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 좀 더 대입하고 확장시켜 나간 거죠. 근데 저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 아비투스가 과연 우리 삶에 도움이 될까?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경영학서를 읽고 또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자기계발서를 읽는데, 근데 우리가 경영학서를 읽는다고 부자가 되나요? 자기계발서를 읽는다고 습관이 잘 고쳐지나요? 잘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저자는 그런 표면적인 변화 대신 태도, 말투, 취향, 생각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개발시켜서 근본적인 변화를 시켜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더불어서 아비투스는 결코 돌에 새겨지지 않았다. 어떤 배경이나 특성을 갖고 태어났든 이 아비투스 개념을 이해한다면 누구나 변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이 아비투스를 변화시키는 7가지 자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심리, 문화, 지식, 경제, 신체, 언어, 사회, 바로 이 7가지입니다. 이 7가지 자본이 어떻게 부와 성공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지 이해를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재구성이 되는 거죠. 이 저자는 20년 동안이나 컨설턴트로 일을 하면서 사회의 상위층부터 하위층까지 모두를 만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알게 된 거죠. 성공은 돈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그래서 성공과 품격을 결정하는 모든 요소를 이 아비투스로 설명해내게 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그리고 내 취미, 내가 하는 일, 이런 것들을 아비투스로 설명해내게 되는데요. 단순하게 습관을 바꾸려는 노력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근본적으로 아비투스를 바꿔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바를 진정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책을 통해서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바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는 신간 아비투스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5권의 신간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또 찾아뵐게요. 안녕!